거래량이 부산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8천을 준다고 하는데 매도를 할까요? 분양권을 지금 매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절세 전략 이제 세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권을 팔지 말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의 상담 사연을 받았습니다. 자, 그 사연을 이제 말씀드리고, 임자 있을 때,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이 집을 매도를 할까요? 분양권을 말까요?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사연이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한 페이지가 끝입니다. 요약과 질문. 부산 동래구 힐스테이트 트라디움 84 로얄동 로얄층 줍줍 분양을 받았습니다. 7월이면 2년 거주가 됐다고 하니까 이게 2022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딱 이제 2년이 되는 거네요. 대출 없이 2년 거주를 하고 있는 실거주로 여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8월에는 운 좋게 예비 당첨으로 대연동의 DIL RR을 뽑았습니다. RR이 엄청 잘 뽑히네요. 황금손인가 봐요. 계약금은 대출 없이 냈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 엄청 좋은 조건이죠. 50대 초반이고 부부 합산은 연수입이 실수령이 1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한 10년 정도는 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힐스테이트 트라디움하고 DIL 분양권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할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임자가 나타난 모양입니다. 8천을 준다고 하는데 매수자가 있어요. 이 분양권을 매도할까요? 아니면 들고 가서 입주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DIL을 RR을 뽑았는데 이거를 임자가 있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지금 매도를 할까? 아니면은 이거 들고 가서 입주를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결론은요, 분양권을 지금 매도하지 않는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입주를 하는 거를 조금은 응용을 해서 얘기를 해야 돼. 요거는 조금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분양권을 지금 매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전략적인 부분은 절세와 인플레이션에 있습니다. 절세 전략. 지금 분양권 매도보다요, 입주 3년차 이내 매도가 유리합니다. 왜 유리할까요? 우선은 이렇습니다. DIL 분양권을 지금 매도할 경우에는요, 이제 세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는 로얄동 로얄층이면은 8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DIL 분양이 한 7억 후반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7억 7천이 30평 평균이었고요. 지금 매도할 때 P를 8천을 준다고 했으니까 8억 5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이 지금 DIL 분양권을 작년에 분양을 받았으면 1년을 조금 넘어서 이제 판다는 건데, 지금 팔아서 1년하고 2년 정도의 단기 양도세율은 66%입니다. 그리고 1년 이내면 77%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8천만 원을 차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5,1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은 66%잖아요. 그럼 순이익이 사실은 2,9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2,900만 원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이 가격이 높은 가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이익을 2,900만 원을 얻고자 지금 파는 거는 너무 아쉽고, 물론 여기서 말 못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래 분양권에서 조금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방송으로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일단은 지금 그냥 순수하게 2,900만 원이라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2,900만 원이에요. 2,900만 원. 그런데 이 분양권을 매도하면 2,900만 원 수익이 생긴데, 그러면 DI를 준공하고 3년 이내에 이제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년 이내. 그러면은 분양가가 지금 DIL이 7억 7천 정도. 7억 7천 정도 되고, 이게 만약에 2030년 정도에 얼마가 될까? 저는 이제 기준을 그 앞에 롯데캐슬 레전드 기존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가 최고가가 한 9억 후반 정도 되는데, 한 지금 6년 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0억 정도로 매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예상입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요걸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매도 시에 양도 차익이 얼마나? 2억 3천이 납니다. 근데 양도세율이 이때는 얼마냐? 41.8%입니다. 41.8%. 원래 38%인데 지방소득세 3.8% 포함해서 41.8%, 필요경비는 2.2억. 이 필요경비는 어떻게 나오느냐요? 취득세, 그다음 중개비, 그다음 등기비, 이거를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5,800만 원입니다. 차익이 2,300만 원에 양도소득세가 5,800만 원이고, 위에 보면은 차익이 5,100만 원입니다. 차익이 8,000만 원인데 이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세율 구간도 낮기 때문에
순수익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차선책 전략이에요. 이거는 절세의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입니다. 순수익이 1억 6,800인데 여기서 또 절세를 하려면은 공동명의의 순수익을 가져가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하면요. 세율 구간이 38%, 즉 41.8%에서 24%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24%로 각각 세율을 계산하면요. 1,6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1,600만, 1,600만 각각 공동명의에서 양도세가 나오면요. 2억 3천에서 3,200만 하면은 약 2억 정도 1억 9,800만 원대의 차익이 남습니다. 이게 차선책입니다. 이게 차선책. 근데 이게 지금 뭐 한 5, 6년 지나서 1, 2억 정도 남는 건 조금 작게 남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차선책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준공후 입주 후 3년 차라는 의미를 조금 둔 이유가 뭐냐면요. 준공후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요. 이제 장특공 6%가 적용이 되고 3년 후에도 매도가 용이한 부분들, 왜냐하면 3년 정도 되면요 물량들이 2년 때 많이 나오는데 3년째는 조금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준공 후 3년이 장특공도 있고 입주 후 3년 후에 그 매도가 용이한 타이밍들이 있을 수 있어서 3년이라는 어떤 그 가정들을 조금 삼은 거고, 우선은 차선책입니다. 최악책은 그냥 지금 바로 파는 거, 2,900만 남기는 거. 근데 차선책은 1억 6,800만에 단독 명의를 하는 거나 그보다 더 좋은 거는 공동 명의로 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차선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는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취득세나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중개 수수료, 뭐 컨설팅 비용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필요 경비로 빠져 가지고 세금 구간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수리한 것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발코너 사시, 홈오토 설치 이런 것들도 다 필요 경비로 빠집니다. 빠져서 여기서 필요 경비를 제가 취득세, 중개비, 등기비만 해가지고 한 2,20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1억 9,800만 원의 어떤 세금들을 절세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최악책은 2,900만 순수익, 그 다음에 차선책은 1억 9,800만 원의 순수익을 남기는 겁니다. 공동명의 기준으로. 그러면은 최선책은 뭐냐? 우리가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1주택 비과세 둘 다 비과세를 받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최선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주를 하라는 말보다는요.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은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개념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덜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가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우선은 여기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하는 게 맞는가? 를 판단을 해보면요 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하라고 하는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힐스테이트 트라디움이요 명륜동에 있거든요. 이게 바로 명륜역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명륜동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거래된 것들이 지금 8억 7천인데요. 지금 30평 기준으로 여기가 아파트가 제일 비쌉니다. 명륜자이하고 여기가 아파트의 거래 가격들이 제일 비싼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세권이라서 일단은 지금 마지막 거래가 8억 7천에 4월달에 거래가 됐고, 호가는 8억 9천에서 12억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개 더 가지고 있는 분양권은 5월에 거래된 게 7억 후반에서 8억 중초반입니다. 근데 호가는 7억 2천에 9억 2천.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원래 DIL이 남구에 있잖아요. 남구 중에서 바닷가 라인의 대장이면요. 힐스테이트 트라디움보다는 더 좋은 아파트가 될 건데, 얘는 목골 라인의 대장이잖아요. 얘보다는 사실은 명륜동의 대장이 더 가격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연 DIL 30평이 더 안 좋은데 얘를 지금 거주를 하고 이거를 팔아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한다.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지 가치로 보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하면은 1가구 2주택을 활용하면 자산 가치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했고 그 다음에 DIL도 비과세를 해가지고 둘 다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상급지로 갈아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두 개를 판단 전제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면요. 일단 힐스테이트 트라디움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이런 겁니다. 기존 주택, 그러니까는 트라디움을 매수를 한 다음에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데 이 신규 주택이 DIL입니다. DIL.
근데 DIL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수를 1년 이후에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트라디움을 2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2024년 7월이 되면은 2년이 되죠. 그러면은 1년 이후에 신규를 매수하는 거와 2년 이후에 2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게 요건이 충족이 돼요. 아니 지금 그러면은 DIL을 지금 매수했는데 이게 1년 되기 전에 매수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분양권이 아니라 취득이 되는 게 2027년 4월이기 때문에 1년 이후에 신규를 매수하는 예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된 거죠. 그리고 기존 주택을 2년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존 주택이 이미 2년 보유했죠. 트라디움은 2022년 7월 달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2년 보유했고요. 그 다음에 2027년 4월 DIL을 취득한 해 3년이 내가 2030년 4월입니다. 이때까지 트라디움을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죠. 그래서 일단은 트라디움을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비과세가 되죠. 그리고 바로 DIL을 1주택을 비과세를 받는 겁니다. 아니 비과세가 아니지 않냐. 사람들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양도세는 누진세기 때문에 아니 지금 트라디움 판 가격이랑 DIL이 시세 차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누진세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 세율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비과세를 받은 거고요. 이 트라디움은요. 그리고 1주택이 남았잖아요. 1주택이 남았을 때 비과세로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팔아도 2년 이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1주택이 되었잖아요. 예전에는 이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이 지나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DIL은 1주택 비과세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이걸 다 파는 겁니다. 다 팔면요 둘 다 비과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누진세는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3주택일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3주택이면 하나가 일반 세율이 되고 또 하나를 팔면은 이 두 번째 주택을 팔면은 이것도 일반 세율이 되죠. 그 일반 세율 두 개가 합쳐가지고 누진세가 되는 건데 마지막 하나는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의 마지막 하나는 포함을 안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주택이면은 하나는 일반 세율이고 하나는 비과세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을 해가지고 비과세를 받았고 DIL도 비과세를 1주택이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개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과세를 받고 팔면 상급지로 뭐 해운대를 가든 어디를 갈 수 있는 돈이 생깁니다. 아니면은 서울로 투자하든지 아니면 은퇴를 했으면 현금 흐름과 주택에 대한 균형을 맞추든지 둘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최선의 전략은 일식 1가구 2주택 비과세와 1주택 비과세를 같이 해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절세와 인플레이션을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가장 가격이 낮은 시점을 감안하고 공급 부족이 준비할 물건을 보유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과거와 현재의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요. 쭉 이렇게 우상향을 해오면서 가격의 등락이 있었고 가격이 지금은 많이 빠진 시점입니다. 선을 꺼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부산 같은 경우는 이 부산의 과거와 현재의 매매 지수입니다.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조금은 움직임들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거는 거래량이 부산도 12월 시점부터 조금씩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23년도 12월 달에 1600건, 2024년도 1월 달에는 1900건, 그리고 2003건, 그리고 2024년 3월 달에 2,400건. 지금 2024년 4월 달에 2,100건인데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된 겁니다. 이 4월 달의 통계 집계는요. 2024년 5월 달 말에 집계가 끝나면요. 지금 3월 달을 또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지금 2024년 5월 달에도 거래량이 지금 600건 이상이 넘어서 만만치 않게 거래량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낮은 시점이고 이게 올라갈 여건들이 충분히 이제 시간적으로 5, 6년 뒤면 있는데 그때를 기다리는 걸 감안하고 제가 분양권을 팔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이로 준비할 물건을 보유라고 했는데요. 부산의 미래의 집값의 변화를 예상을 한다면요. 지금 이것도 공급 물량이 부재입니다. 부동산 침체를 집 안 짓는 부산.
3월 주택 인허가 물량 고작 13건.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3, 4년 뒤가. 1분기 부산의 주택 인허가 69% 급감.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2, 3년 뒤에 나타납니다. 부산 지역 개별 주택 가격의 0.42%가 하락을 하고 0.42%로 지금 떨어져 있지만은 하락률은 감소했다. 지금은 조금은 둔화의 시점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조금씩 기다리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지금 결국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우상향하는 시기에 거래량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은 가격의 반영이 크게 되지 않았고 지금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서 부산도 나중에 가격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구 문제로 문제가 많다. 인구 때문에 부산은 글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현재 저점의 가격에서 이 분양권을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미래의 공급 부족의 시기 안에 매도를 하는 게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절세 방향에 대해 상황별로 대응을 한데 4순위가 지금 분양권을 파는 것, 양도세 66%, 3순위가 DIL 입주권을 2년 이후에 파는 것, 양도세 41.8%, 그 다음에 41.8%인데 2년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DIL 3년 이전에 파는 거, 양도세가 41.8%, 장특공 6%인데 요거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해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 요게 제일 무난하고 좋은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반응되고 지금이 저점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걸 팔면 너무 아깝습니다. 수익률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동네 힐스테이트 트라지움과 DIL은요 좋은 아파트입니다. 괜찮은 물건이거든요. 부산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더라도 갈 때처럼 휘둘리지 마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런 그 상담들을 매주 받고 있거든요. 답변을 이 시간에 하니까는 뭐 이메일로 실시간 무료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요,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구체적인 답변들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미채택된 분들한테 따로 답변을 안 드리니까 그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